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명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정치권 얘기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6차 경선 결과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오늘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6차 경선 진행 중인 곳은 부산 북을, 대전 중구, 경기 하남을, 포천 가평, 경북 구미을, 그리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등 지역구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곳은 다자 경선이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 먼저 포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과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렇게 5명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을, 구미을 지역구도 4명이 경선을 벌이고 있고요. 대전 중구는 3인 경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송, 청송, 영덕, 울진에는 박형수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이 양자 경선을, 하남을에서는 김도식 전 정무부시장과 이창근 전 대변인 양자 경선 중입니다. 이외에 어제 면접을 진행한 국민추천제의 최종 후보 5명 선정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되는데 이르면 오늘 이 국민추천제 지역의 후보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늦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도 정리해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9차에서 10차 경선 결과 발표했는데 모두 17곳 지역구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안산 갑 경선에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이 친명계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졌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20%에 포함이 돼서 경선 감점을 받아서 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공천을 받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비명계 인사들을 비하하는 이른바 수박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친명계 인사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원로들은 공천장을 따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남 해남 완도 진도 경선에서 현역인 윤재갑 의원을 이겼고요. 전북 전주 병해선 정동영 전 의원이 현역인 김성주 의원을 이기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공천 받은 후보에 대한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조수연 후보 이번에 과거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 이번 총선 대전 서갑 후보로 공천을 받은 조수연 전 대전지검 검사가 일제 옹호 논란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 조 예비 후보가 지난 2017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라면서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일제 옹호 논란이 된 거고 논란이 일자 조 예비 후보는 사과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지식인들이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라는 주장은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은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리고 관련 부분을 즉시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해훈 후보에게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런 의혹이 또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후보자가 직접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처럼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 면밀히 보고 있으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혹이냐면요. 중성동을 공천이 확정되는 이 과정에서 이해훈 전 의원의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단체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할 때 20대는 마감됐으니까 30대, 40대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나이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봉주 예비 후보의 막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 지난 2017년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이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DMZ에는 멋진 것이 있다.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에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 뒤늦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정 전 의원이 한 발언이 2015년에 DMZ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잃은 우리 장병들의 사고를 희화화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의원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2017년 팟캐스트에서 목함지뢰 사고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러한 불찰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 많은 분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거대 양당이 3번 또 4번 받기 위해서 위성정당의 의원들을 보내는 이른바 의원 꺼주기 이걸 또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은 어제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죠. 국민의힘은 소속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으로 옮길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례대표 의원 제명 똑같은 방법으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소속 의원들을 이른바 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4번을 가져가려는 거대 양당의 이런 꼼수가 횡포를 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비례대표 의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만으로도 비판을 받았는데 또 이를 기형적으로 운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법을 참 이상하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당연한 듯이 또 받아들여지는 현실 그게 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분이시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이분이 컷오프에 반발해서 이의 신청 제기했는데 결국 그게 또 기각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병역 기피였는데 임 전 소장이 지난 2004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후보 심사 과정에서 병역 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전 소장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국가고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70년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 기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의 신청이 기각된 건데요. 그러자 임 전 소장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의 신청 결과 통보는 접수가 마감된 시간부터 1시간 만인 자정에 받았다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회의를 엽니다. 의대생들 그리고 집단 휴학,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앞서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었지만 이때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요.
다양한 회의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출범했는데요. 내일까지 이제 사직서 제출 여부 논의를 마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15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11일 총회 때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 울산 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지난 7일에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두 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결정한 만큼 다른 대학들도 교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고요 또. 네, 맞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의 경우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의 공권력 통해서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조치이고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낸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 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면서 ILO의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부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에 교육부, 복지부에 이어서 이제 고용노동부까지 또 관련이 되고 있군요. 예, 마지막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또 어선 사고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으로 약 8.5km 지점에서 139톤 규모의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에 처음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 어선에 한국인 선원 4명, 외국인 선원 7명, 모두 11명 타고 있었습니다. 10명은 구조가 됐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3명이 끝내 숨졌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통영 해경이 경비함정 12척, 항공기 2대 등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수색을 했지만 아직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은 이어지고 있고요. 선박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곳 뭐 불과 며칠 전에도 어선 사고 있던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새벽 6시 40분쯤에도 이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도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 5명은 한국인 1명, 인도네시아인 4명인데 통영 해경은 오늘도 엿새째 수색 작업 벌이고 있고 예. 어제는 국과수와 함께 인양된 선체를 감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